이제 미국에서 말입니다. 미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서서히 걱정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.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 나왔지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려나가니까 이재명이 되면 이거 한미일 이 협력 관계가 이제 깨질 가능성이 있다. 이런 걱정들을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. 자, 폴리티코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전문 이 매체가 있습니다. 꽤 미국에서는 유명한, 여기 보면요, 뉴욕타임즈, 워싱턴 포스트, 거기에서 아주 베테랑된 정치 기자들이 다 와서 만든 게 바로 이 폴리티코라는 그런 매체입니다. 이 매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려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노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. 자,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또 이재명 대표가 차기 주자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 전략적 모성을 주장하고 한국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피해야 한다 말했던 것에 주목한다. 이 대표가 집권하면 바이든이 서울과 도쿄를 중재해 이룬 한미일 3자 관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즉 기존에 우리가 정말 이 안보의 축을 형성했던 한미일 협력이 이재명이 들어서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뭐 현재 시각 18일 날 보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쭉 그 외신들을 지난주부터 좀 봐왔는데 네. 지난주부터 미국 그 주요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나오기 시작했죠. 네. 뭐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지만 특히 이제 폴리티코가 이번에 정리를 잘했죠. 이게 뭐 폴리티코 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한국이 미중 사이에 어떤 한쪽을 선택하도록 압박하지 말길 바란다. 라고 밝힌 거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양안,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대만 갈등, 대만 해협 분쟁과 관련해 공연이 잘 있는 중국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시비를 걸어서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. 라고 적으로 얘기를 한 거를 주목하고 있다. 네. 미국 정가나 미국 이제 언론들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, 과거의 발언들을 주목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그 달라질 가능성을 이제 그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네. 하는 건데,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3자 동맹 관계가 이재명의 집권 가능성 아래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더 심한 거는 뭐냐면은 또 이제 이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재명 대표가 한국의 새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. 면서도 그를 좌파 선동가라고 표현했다. 좌파 선동가. 레프트윙 그 파이어 브랜드라고 예. 이제 그 표현을 했다.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는 세계적으로 뭐 아주 유명한 언론 아니겠습니까? 네. 영국에서 이게 파이낸스 타임즈는 이재명 대표는 전과가 있고 현재도 그 이제 굵직한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. 근데 그 만약에 이 대표가 그 리스크를 털어낸다면 대선에서 그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 한국의 좌파 선동가가 집권할 가능성에 대한 그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또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니혼기 게이자이 신문에서도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이 대표가 한일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지는 여전 그 미지수인 상황이다. 아마 굉장히 경색될 겁니다. 그래서 또 이제 동맹을 과거보다 이제 한미일 관계를 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보다는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. 그래서 한미일 관계가 크게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이러시면 대한민국 외교 다 망합니다 라고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. 그런데도 대통령은 다 결정됐어 하고 뿌리치면서 기자회견장으로 갔다고 그럽니다. 그날에 그 조태열 장관이 예전에 시인 조지훈 시인의 아들이죠. 제가 듣기로는 그 모인 자리에서 맨 먼저 얘기했다. 조 장관이 맨 먼저 강력하게 얘기했고 마지막까지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다. 이제 어떤
그리고 또 이제 그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. 또 이제 최강목 부총리도 또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, 그러니까 이거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 외교부 장관이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었다라고 하는 네.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. 네. 이런 거참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시점에요. 저희들이 뭐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왜 너는 대통령 옹호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. 저는 오로지 국민들만 잘 살기를 바라고 저희 자식들이 저희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. 아마 그런 마음 여러분하고 저희 똑같을 겁니다. 누구 하나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조폭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. 어떤 사람도 잘못하면 채찍을 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. 저희들은 오로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들, 오로지 그 생각만 갖고 꿋꿋하게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이 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. 요즘 뭐 소위 그러더라고요. 뭐 저쪽에 이 대통령 옹호하는 뭐 유튜버 같은 경우는 요즘 조회수 많이 높아져서 돈 너무 많이 벌어서 아주 좋아 죽겠다고 그런 걸 듣고서 제가 참 속으로 참 정말 미친 새끼다라는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. 세상에 이런 상황에 자기 돈 벌었다고 또 구독자 늘었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야, 참 저게 바로 국민들 선동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몇 분밖에 안 남아 계시더라도 저희는 항상 그 중심을 지키고 있겠습니다.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.